네, 직무 재설계를 통해 동기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뭐 매일매일 똑같았다. 그러면서 조립 라인에 서서 계기판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덮개를 열고 찝차에 리버티에 계기판을 넣고 전선들을 연결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이것들을 반복을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루에 뭐 시급으로 뭐 24,000원씩을 받았다. 그런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. 왜냐면은 미칠 것만 같았다. 거의 1년 반 동안 그 일을 했다. 그러다가 자기 이제 와이프한테 남은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. 왜냐면은 그 조립 라인에서는 이제 뇌가 막 진짜 다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었다.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다. 그러면서 시급은 뭐 전에 24,000원 정도 받았는데 15,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일이 훨씬 더 재밌다. 매일 뭔가 일이 계속 바뀌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래서 너무 좋다. 그러면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뭔가 굉장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을 한다.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뭐 다양성, 독립성,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를 제공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인쇄소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훨씬 더 도전적이고 또 흥미롭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조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첫 번째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직무를 좀 만족스럽게 설계를 하지 못해서 이직을 하게 만든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직무를 좀 재설계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이렇게 직무 재설계를 함으로써 이직률도 낮추고 또 직무 만족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JCM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직무 순환이에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 직무 순환을 많이 선택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. 지금은 국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직무 순환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을 때까지 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고요.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직무 순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직원들이 그 과도하게 아주 일상화된 그런 업무, 이 직무로 인해서 뭔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그런 것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무 순환, 잡 로테이션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직무순환은요, 이 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이제 그 동일한 수준의 어떤 유사한 기술이 필요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원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교대를 시키는 거예요. 다른 업무를 바꿔주는 것이죠.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차 훈련, 크로스 트레이닝이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문의 이 변동에 따라서 이제 신축적으로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직무순환을 많이 사용을 해왔죠. 그래서 또 이제 그 신임 관리자들 있잖아요.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직무에 좀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 조직 전체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. 교차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이제 그 공장, 뭐 병원,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직무순환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. 싱가포르 에어라인, 여기서는 이제 그 매표 직원이 이제 수화물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. 모두가 이제 그 교차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그 세계 최고의 항공사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대규모의 직무 순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직무 순환을 하게 되면요,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몰입이 높아집니다. 뭐 이탈리아, 뭐 영국, 터키 이런 데에서 이제 나왔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직무 순환이 제조업에서 특히 이제 조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. 이 직무 순환을 하게 되면은 지루함도 좀 줄여주고 동기부여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도 좀 잘 이해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.
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반복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고 발생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안정성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.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 결과가 좀 일치되지가 않아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직무순환이 단점도 있죠.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업, 이게 이제 일상이 되고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좀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높아지죠. 하지만 이제 그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. 직무순환을 실시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배울 필요가 생기고 하면은 그 훈련 비용 자체도 이제 증가하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그 작업자를 갖다가 이제 새로운 지위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제 그 역할의 전반적인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. 자신이 이제 하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공동으로 좀 수행하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새로운 동료에게 이제 적응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관리자들도 순환 직원들의 직무를 관리하는 데 이제 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. 관계적 직무 설계도 있는데요. 그 직무 특성 모델을 기초로 해가지고 직무를 설계하는 게 그 내재적인 동기부여 수준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또 최근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사회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높이는 직무 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. 어떻게 이제 직무를 설계하면 뭐 고객, 뭐 의뢰인, 환자, 뭐 종업원,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하고 이제 그 조직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? 이것이 이제 이 관계적 직무 설계 측면에서의 이제 관심사인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관계적 직무 설계라는 것이 이제 이 관점이 뭐냐면은 이제 종업원이 아니라 그 종업원의 직무 수행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제 좀 초점이 옮겨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제 직무 수행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친사회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높이는 직무 설계를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 작업자들을 그 작업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더 잘 연결을 시키는 거죠. 예. 그 기업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제 도움을 받은 그 고객의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들을 이제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일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. 또 이제 고객 또는 뭐 의뢰자를 좀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더욱 신경 쓰도록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.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연결, 이런 것들은 이제 종업원들이 수혜자들의 입장을 더욱 좀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. 더욱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. 이 친사회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적 직무 설계. 이것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더 좀 잘 부합을 하는데요. 세 번째 시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기업의 CSR 활동 있잖아요. 이것들은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이제 좀 사용을 하거나 또 이제 기술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경우도 이제 그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어떤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종업원들이 수혜자들과 만나서 이제 교류를 좀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후원하는 어떤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직무 특성 모델에서 말하는 의미성 또 과업 중요성 차원의 그런 것들을 이제 높여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활동이 친사회적 그 측면에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이제 꼭 그 관계적 직무 설계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제 실제 직무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해도 이제 그 자원봉사를 통한 CSR 활동은 직무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관계적 그렇지만 이제 관계적 그 직무 설계가 CSR 활동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